안녕하세요, 승야입니다. 저를 블로그에서 오래 봐오신 분들이나 저의 집들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맥시멀리스트잖아요? 사실 집뿐만 아니라 냉장고에도 물건이 가득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썩어서 버리는 재료 없이 신선식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몽땅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요, 제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한 방법이라 약간 검증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식구수가 적은 신혼부부, 또 자취하시는 분들은 꼭꼭꼭 주목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식재료를 썩혀서 버리지 않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필요한 만큼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랑 냉동실에 있는 것을 몽땅 적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메모장에 어떤 게 냉장고랑 냉동실에 들어있는지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물건 중에 핫케이크 가루나 유부초밥처럼 냉장 보관하는 완제품을 제외하고는 신선식품은 이렇게 적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늘 몇 알, 청양고추 몇 알 이런 것들은 적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선식품은 따로 눈에 잘 띄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냉장고를 보여드릴게요. 슈루룽. 저는요,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을 하지 않고 눈에 잘 보이는 냉장고 첫째 칸에 모든 신선식품 야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서랍형으로 꺼낼 수 있는 야채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야채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플라스틱 통이 있고 왼쪽에는 다른 식재료들이 같이 있죠. 이것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제 앞에 저희 집 첫째 칸 신선식품 보관하는 곳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구석에서부터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서랍형 정리함이 있고 또 나머지 물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노각이나 애호박, 가지, 오이처럼 동글동글해서 굴러다니는 애들은요, 이렇게 야채통에 몽땅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적재가 안 되는 야채들도 여기다가 다 넣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보관을 하고 있고, 두부처럼 적재가 가능한 네모네모한 아이들은요, 야채 영역에 쌓아서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많이 남았지만 바로 써야 하는 채소들은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죽통이라고 불리는 PP 소재 통이에요. 원래는 불투명한 용기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물이 안 보이니까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사용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한눈에 파악이 되도록 투명 용기로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야채는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과일도 이렇게 눈에 잘 띄게 이런 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관이 필요하거나 빨리 상해버리는 채소들은 진공을 해두는 편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진공용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회입니다. 이 통에는요, 마늘이나 청양고추처럼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고 오래 보관해야 하는 야채라든가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 채소라든가 애호박처럼 이런 남기면 금방 물러지는 채소들을 이 용기에 사용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회 제품은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부피 차지를 많이 해서 모든 야채 보관을 이걸로 하기에는 저희 집 냉장고에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수납과 테트리스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용기를 다 사용하기에는 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작은 용기와 이렇게 마늘 보관하고 청양고추 보관하기 좋은 두 번째로 작은 용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친타올을 깔아서 보관을 하면 확실히 오래가고 좋아요. 박회 용기는 비싼 편이라 인스타 공구하실 때 사면 저렴하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회는요, 손으로 이렇게 펌프해서 진공하는 것도 있고 제가 산 마하처럼 진공기로 진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뚜껑을 꼭 여시면 진공, 공기 빠지는 소리 들리시죠?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꾹 눌러준 후에 진공기로 꾹 진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실 필요 없고 어느 정도 눌렀다가 손 떼고 계시면 알아서 진공이 됩니다.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진공이 됩니다. 제가 이 박현 제품 중에 마하를 살지 아니면 손으로 펌핑하는 제품을 살지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 진공기도 한 2만원, 3만원 정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걸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하 버전을 정말 추천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활용도가 정말 좋거든요. 우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늘이나 청양고추 말고 대파나 쪽파 같은 거는 대용량으로 사오고 장기 보관하지만 진공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척 없이 뿌리 잘라내고 지퍼백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서 키친타올에 돌돌돌 싸가지고 이렇게 야채칸에 보관하고 있어요. 딱히 진공하지 않아도 이렇게 꾹 눌러서 공기만 빼주고 야채칸에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싱싱하게 보관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거를 너무 세게 진공해버리면 이 안에 있는 그 채즙이라고 하죠. 채즙이 쫙쫙 나와서 오히려 더 빨리 무르는 것 같아서 저는 대파랑 쪽파 같은 거는 이렇게 지퍼백에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 관리만 잘해줘도 이거는 진짜 오래가요. 제가 아까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두 번째 진공용품은요, 진공 포장기입니다. 부피 차지 많이 하고 비닐 사용량 많은 진공 포장기 아니고요. 박회 사용하시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진공 포장지입니다. 제가 신혼살림 준비할 때부터 진공과 밀봉의 진심이라 저희 집에는 산업용 실링기랑 전용 비닐 잘라서 쓰는 진공기가 있었어요. 근데 진공도 제대로 되지 않고 비닐 낭비가 너무 심해서 사용하면서도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제품들을 만나고 다 당근에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밀봉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진공팩입니다. 딱 보시면 지퍼팩 같이 생겼지만 여기 위에 이렇게 진공할 수 있는 홀이 있어요. 저희 이불 압축팩에 달려있는 것과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되게 사이즈별로 있어가지고 사용하기가 좋고 지퍼팩처럼 재활용도 가능하고 지퍼팩보다 좀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재사용을 해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 포장지를 세트로 구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소용량 포장지가 있고 조금 큰 중형, 대형 포장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거, 제일 작은 걸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진공 포장지는 어떨 때 많이 사용하느냐? 당근이나 양파를 진공할 때 사용합니다. 이거 정말 양파 진공할 때 최고예요. 이 안에는 조그마한 비닐 넣어가지고 양파 냄새 안 배게 한 번 더 뗐고요. 이 양파 비닐은 또 세척해서 그냥 양파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닐 낭비도 심하지 않고요. 진공도 정말 잘 됩니다. 제가 사용해봤던 진공 밀봉기 이런 것보다 이걸로 진공하는 게 정말 확실하게 되고요. 또 좋은 점은 제가 사용했던 진공 밀봉기는 그 비닐을 따로 접착을 하고 또 진공을 하고 또 비닐을 또 이렇게 실링해서 사용하는 거여서 한 번 뜯으면 다시 진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양파를 이렇게 지퍼팩 열듯이 쏙 열어서 하나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또 진공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진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박회에서 사용했던 이 진공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게 공기 빼줄 수 있으면 빼줘도 되고 굳이 안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해주시고 이 지퍼는 클립 같은 걸 같이 주던데 저는 그냥 손으로 해도 충분히 잘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두신 다음에 이 진공기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딱 대고 눌러줍니다. 서서히 이렇게 양파망에 있는 공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압축되는 거 보이세요? 대박이죠? 짠! 솔직히 식구수가 많고 양파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양파를 망에 걸어놓고 실내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희 같은 2인 가구나 재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양파가 꽤나 잘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파 껍질 까서 냉장고에 압축해서 보관하는 게 저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요 솔직히 한 달 이상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고 남은 양파는요 이렇게 이 압축팩에 넣어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너무 짜투리다 싶으면은 여기서 또 진공 포장하다가 채즙이 나올까봐 아까 보여드렸던 박회 제일 작은 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저희 집에 진공기랑 산업용 실링기 둘 다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산업용 실링기가 정말 좋았지만 그게 진짜 무겁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산업용이기 때문에 되게 예쁘지도 않고 무거웠는데 제가 그 실링기를 당근에 보내버리고 새로 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와디즈에서 펀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다부치 실링기예요. 제가 와디즈에서 산 물건들 중에서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좀 실패했고 2가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제품입니다. 이게 정말 과자 먹다 남은 거 딱 실링해서 놓기 너무 좋고요. 뭐 냉동식품 같은 건 솔직히 잘 안 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설탕같이 종이로 봉지는 되게 잘 붙고요.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냉장고에 탁 붙여놓으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 혹시 실링에 저만큼 진심이신 분이 계시다면 요거 실링기 정말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신혼 초반에는요 냄새가 절대 안 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여름이 되니까 냄새는 안 나지만 안에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눈에 보기 싫은 아이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음식물을 얼리는 거였어요.
근데 또 제가 약간 결벽증이나 강박증이 있어서 저희 집 냉장고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한테 줄 그런 공간도 없어요. 너무 가득가득 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보조 냉동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최근에 나와 있는 음식물 처리기가 뭐 건조해서 분쇄하는 방식과 미생물 처리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건조해서 분쇄하는 방식은 그 필터 값이나 이런 게 조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생물 방식은 얘를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피도 좀 크고 그런 방식이 저랑은 좀 맞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음식물 쓰레기 말고도 일반 쓰레기에 뭐 예를 들어서 키친타월에 묻은 양념이라든가 계란 껍질, 이렇게 초파리나 벼룩파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일반 쓰레기에 그런 거를 막 버렸다가 쓰레기를 오래 안 비우니까 정말 집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은 2인 가구다 보니까 쓰레기를 많이 생성하지가 않아서 10리터도 되게 채우는데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물 처리기는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보조 냉동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집 주방인데요. 여기를 열고 들어가시면 보조 냉동고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 집에서도 이렇게 베란다에 두고 사용을 했던 냉동고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이 안에 열시면 이렇게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얼려두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 저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으로 나온 냉동고는 아니에요. 캠핑용이나 그 화물 트럭 기사분들이 차에서 사용하시는 용도의 그런 작은 미니 냉동고거든요. 근데 제가 저거를 왜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약간 영업을 해보자면, 일단 시중에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 중에서는요, 저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고가 없습니다. 말로는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지만 그건 밑바닥에 있는 냉장고 하부에 살짝 시원하게 하는 정도고, 그걸로는 절대로 저 음식물 쓰레기를 얼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냉동고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일단 성능이 정말 좋고요. 제가 저 냉동고를 1년 이상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진짜 느낀 게, 제가 한 2주일 정도 전에 저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어댑터가 고장이 났는지 냉동고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실온에 쓰레기를 약간 뭉쳐서 놨었어요. 그게 일반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3일 만에 날파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 정말 너무 끔찍해가지고 저 냉장고가 내 삶에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처럼 음식물 냉장고도 성능이 좀 싫고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 몽땅 얼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 냉장고 한번 고려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 냉장고를 마지막으로 추천드렸고요. 오늘 저의 주방템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햇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